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가 아닌 다른 영상을 좀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에코드라이브 충전식 배터리 교체 영상이죠. 가지고 있던 시티즌 에코드라이브 시계가 최근에 멈추게 돼서 이런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에코드라이브 하면 시티즌의 독자 기술로 꼽히는데 태양광부터 조명 등 모든 종류의 빛 에너지로 구동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리튬 전지의 교체 방식이 아니라 충전식이라서 연간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일회성 배터리의 낭비를 줄이고 폐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환경 친화적 기술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내장되어 있는 충전식 배터리의 수명이 길어서 오랜 기간 동안 착용하기 좋은 시계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계를 사용해보고서 가졌던 불편함은 보관입니다. 빛이 없는 박스나 서랍 안에 보관을 할 경우에 충전이 안 되면서 방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착용하지 않아도 책상 위나 빛이 잘 드는 곳에 올려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번 정도의 방전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동차 배터리 방전과 비슷한 경우인가 봅니다. 이 시계는 중고로 구매를 했고 4년 정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충전을 해도 방전이 빨리 되는 느낌을 자꾸 받게 되었네요. 그래서 직접 배터리 교체를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쿼츠 시계들과 달리 에코드라이브의 배터리 교체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충전식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정식 센터에 의뢰를 할 경우에 비용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되든 안 되든 호기심 반 컨텐츠 욕심 반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시간의 흐름대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코드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케이스백을 열어봐야겠죠. 파나소닉 MT516F라는 번호가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모양이 일반 모델과 다르게 뒷부분에 접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끝자락이 튀어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맞닿는 부분은 무브먼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끼우는 게 아니라 방향이 맞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대체할 배터리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봤는데 마침 시티즌 에코드라이브용 배터리가 있더라고요. 같은 코드이고 295-7600이라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배터리를 알리에서 17,00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는데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는 다르게 형성되어 있네요. 문제는 이 당시에 배터리 코드만 같으면 바로 갈아 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받아보고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죠. 우선 케이스를 오픈해보면 설명서와 작은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배터리와 비교를 해보면 뒷면 접지판의 모양이 약간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도 끝부분에 튀어나온 모양은 같습니다. 나중에 한 부분이지만 이 접지판 모양이 무브먼트의 모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는 배터리를 끼우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일단 끝부분 접지를 맞춰주고 눌러 끼워주면 끝인데 그리고 뒤집어서 작동을 하는지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이 시계는 초침이 없어서 기다려봐야 작동 확인이 가능합니다. 몇 분을 기다려도 핸즈가 움직이지 않았죠. 처음에 당혹스러워서 배터리를 수차례 탈착을 했었고 혹시나 무브먼트와 배터리의 접지 부분이 잘 안 맞는지 의심까지 해봤는데 그냥 배터리를 잘못 샀다는 거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매니아와치님의 포스팅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충전지 번호 검색의 기준이 무브먼트 모델 번호라는 것이었죠. 급하게 이 시계의 케이스백을 살펴보니까 J165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J165 에코드라이브 배터리를 검색해봤는데 맞는 배터리 코드가 295-7630이었네요. 기존에 구입했던 295-7600과 같은 파나소닉 MT516F 충전지이며 뒷면의 접지판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 시계에 원래 있던 배터리 모양과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베이에서 2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송받은 배터리를 교체해봤죠. 역시 튀어나온 접지 부분이 무브먼트에 맞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끼워 넣었습니다. 케이스백을 닫고 몇 분간 지켜봤는데 성공한 것 같네요. 이런 시행착오로 2달 가까이 와서야 성공을 한 것 같네요. 느낀 점은 웬만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 과정에서 잘못 끼우거나 접지 부분을 손상할 수도 있고 케이스백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시계 자체에 손상을 줄 우려도 있네요. 그리고 무브먼트마다
마다 배터리가 다르고 그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저처럼 실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간과를 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보 제공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시도를 해봤다는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방법이나 에코드라이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정보를 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